자,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이제 비화폰이 지급이 됐고 심 총장이 이 비화폰으로 김주현 전 대통령실 수석 그리고 김건희 여사랑 통화한 기록이 나왔어요. 또 건진 법사가 전 통일교 간부로부터 받았다는 샤넬백을 백 2개랑 신발 1개를 교환해 갔다는 것도 이제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. 특검 출범을 앞두고 이제 관련 수사 내용들이 점점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, 자, 이 내용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, 박 의원님? 글쎄요, 저는 김건희 씨 관련된 이제 논란이 워낙에 지금 뭐 많지 않습니까? 네. 그런데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. 이게 지금 뭐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는데 그 뭐 서정 변호사가 훨씬 더 잘 알겠죠. 뭐 어디가 어떻게 아프신 건지. 근데 이제 어쨌든 수사는 수사대로 갈 겁니다. 그로 인해서 수사가 차질을 빚거나 뭐 수사가 연기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.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근에 언론에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. 뭐 아크로비스타 지하 다니다가 뭐 사진도 찍히고.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이제 우리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다. 근데 그거는 국민의힘의 시각이지 국민들 시각은 전혀 다릅니다. 그래서 이 3특검이 본격적으로 돌아가게 되면 정치적으로 국민의힘은 굉장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. 또 윤석열, 김건희 부부한테만 미룰 수 없는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관련성 이런 것도 저는 다 나올 거라고 봅니다. 알겠습니다. 근데 서 변호사는 오늘 그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는 정통하시니까 어제 이제 긴급 그러니까 뉴스로 이제 김 여사가 이제 지병학화로 아산병원에 입원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실제 그 좀 건강 상태가 평소에도 좀 안 좋았나요? 그렇죠. 평소에도 이제 그 계속 우울증 약을 먹었으니까 평소에도 안 좋았고요. 지금 이게 그냥 특검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이게 뭐 고의 입원 아니냐. 이건 터무니없는 약인 게 소환하려면 몇 달이 걸려요. 지금 소환하는 게 아니잖아요. 준비하는데도 20일. 여기 다른 사람 먼저 조사하고 특검 6개월이잖아요. 그렇죠. 아마 이게 중간쯤 가야 김건희 소환하는데 병실에 한 일주일 정도 있을 거예요. 그러면 지금 퇴원할 텐데 이게 뭐 피하기 한 거다. 이건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다. 원래부터 이게 몸이 좀 안 좋았고. 다만 이제 그 김건희 여사 측근에 제가 들어봤더니 우리가 이번 특검 잘 됐다고 그래요. 털 수 있다. 진짜 이게 말도 안 되는 가짜 의혹들이 너무 나오니까 뭐 양평고속도로고 뭐고 전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. 우리 이번 기회에 클리어하게 정리하고 가자. 우리 변명도 되고 잘 됐다. 이렇게 아니, 말도 하고요. 그렇게 잘 됐으면 왜 거부권을 계속 행사했어요? 그건 해가 현재 있을 때 대통령이 한 거고요. 저는 이번에 13개인가 뭐 14개 될 거예요. 그중에 건진 통일교 요 정도 하나가 이게 뭐 사건거리가 될까 말까 하고 나머지는 뭐 양평고속도로부터 이게 터무니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. 근데 이것도요 물어봤더니 배달 사고입니다. 그냥 건진한 돌려줬다는 거예요. 바꿔서. 배달 사고다. 신발 뭐 본 적도 없고 이게 신은 적도 없다는 거예요. 치수도 안 맞대. 그래서 발 사이즈 얘기가 나오면서 발 사이즈가 맞으면 뭐 신데렐라 그래서 신데렐라 수사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. 그러니까요. 그 말도 안 되는 거죠. 아마 이거가 소환이 누가 바꿔주시는 거예요 도대체? 건진법사가 다른 데 선물할 수도 있고 다시 가져갔다는 거죠. 아니 근데 저는 그렇게 단정할 문제가 아니고요. 이게 수사하면 다 나옵니다. 대한민국에서 서 변호사 다 잘 아실 거예요. 수사하면 다 나와요. 그러니까 앞으로 지켜볼 일이고요. 근데 앞서 그 질문에 제가 답을 못 드렸는데 심우정 총장한테 비화폰 지급해서 민정수석 김건희 여사하고 통화했던 심각한 문제입니다. 어쨌든 당시에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제 수사가 검찰에 걸려 있었고 결국 이제 그 수사 특히 이제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관련된 수사 몇 년을 끌다가 무혐의 처리해가지고 그 검사들이 뭐 탄핵도 되고 했는데 그 와중에 민정수석하고 검찰총장이 비화폰으로 통화를 했다. 뭐 그 관련성을 저는 의심할 수밖에 없고요. 그런데다가 또 민정수석과 김건희 여사가 검찰의 김건희 여사 대면 조사 시도를 앞두고 2차례나 통화를 했지 않습니까? 마찬가지로 그것도 결국에는 그 수사를 컨트롤하기 위한 통화였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이게 다 특검 대상입니다. 결국 심우정 총장도 특검 수사 대상이 됐어요.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특검 수사 대상이 됐는데 아직 임기 남았다고 버티고 있는 게 맞나요? 저는 그런 점에서 심우정 총장도 거취를 고민해야 된다. 라고 생각하고요. 생각보다요. 이게 김건희 특검이 가지수가 16가지여가지고 그거 다 할 수 있겠냐. 그리고 개중에는 뭐 근거도 없는 의혹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는데 생각보다 김건희 특검의 이 파장이랄까
그로 인한 불똥이랄까 이게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. 이게 그 사정권에서 저는 국민의힘도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해요. 왜냐하면 명태균 관련된 이슈에 들어가면 공천 개입 문제가 나오잖아요. 그거는 직결되는 거예요. 국민의힘 이 공천 시스템하고 때문에 국민의힘이 특검이 잘 됐다 이럴 문제가 아니고 긴장을 해야 될 상황이에요. 자,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담당할 민중기 특검은 김 여사의 입원이 특검 수사에 미칠 영향에 대해 묻는 기자 질문에 아직 결정하지 않았고 김 여사 대면 조사는 이루어질 거라 본다 했어요. 아까 얘기하신 것과 일맥상통합니다. 수사는 수사대로 이루어질 거다. 그리고 퇴원하고 나면은 이거는 뭐 갈 수 있다. 그 얘기시잖아요. 예, 지금 이제 그 최재우 변호사 혼자 변호사인이 한 명밖에 없는데요. 조만간에 한 3-4명 더 봉황할 겁니다. 그래서 이게 당당하게 수사에 맞설 거고 뭐 명태균 게이트 같은 거는 신경도 안 쓰고 있고요. 그때는 사인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가 없어요. 범죄가. 그리고 아까 건진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. 이번 기회에 오히려 쓸데없는 말도 안 되는 의혹들 있잖아요. 뭐 고향이 뭐 타워가 몇천 어쩌고 저쩌고 별의별 게 많은데 그런 게 이제 가짜 뉴스들이 하나하나 정리되는 이런 게 계기가 될 거다. 이렇게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수사 상황 지켜보도록 하겠고요. 네. 자, 이제 김용현 전 장관 얘기 잠깐 해보겠어요. 그 구속기간 만료를 열흘 정도 남긴 상태인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법원이 보석을 허가했습니다. 그 김용현 전 장관도 보석에 반발하고 있고, 근데 또 민주당도 윤 전 대통령에 이어서 내란 주범들이 줄줄이 풀려나고 있다고 반발하는데 법조인이시잖아요. 이 문제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? 다 싫어해요. 이게 문제가요. 예. 우리나라 구속기한이 오래전부터 6개월로 돼 있어요. 네. 이게 이제 지금 제도하고 좀 안 맞아요. 옛날에 서류 재판할 때는 6개월이면 끝나요. 그런데 지금 공판 중심하니까 정인이 많으면 재판이 몇 년 걸리잖아. 네. 그럼 이게 6개월 지나면 조건 없이 석방을 해야 돼요. 네. 이게 26일이에요. 그러니까 김용현 장관 입장에서는 일주일만 10일만 더 있으면 조건 없이 석방되는데 네. 이번에 조건이 뭐냐. 보증금 1억 걸고 그다음에 집으로 주거를 제한한 거예요. 그러니까요. 그러면 이게 구속이 연장이잖아요. 네, 네. 따라서 이게 보석을 이런 식으로 악용하면 안 돼요. 그러니까 직권 보석 제도를 없애야 돼. 그런데 당사자가 신청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. 그래서 제가 알려줬죠. 네. 김용희 장관이 이제 항고했잖아. 네. 그래 하지 말고 돈 안 걸면 된다. 옛날에 변희재 씨가 그랬거든요. 하루 앞두고 돈 안 내? 돈 안 내? 그때 변희재가 돈 안 내고 안 나가려 버텼는데 네. 변호사가 대신 내버리고 그냥 내가 나오라고 경찰서에 난감하잖아요. 근데 저는 1억을 안 내면 네. 그래서 서약서를 안 쓰면 돼요. 그럼 이게 효과가 없잖아. 효과가 없으니까. 그럼 이게 10일 뒤에 조건 없이 풀려나는 거예요. 그렇게 코치를 하셨어요? 예, 그렇게 제가 방송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해 줬죠. 변호인한테. 그 변호인은 그래 할 거예요. 아니 그럼 못하러 지금 석방을 하는 거예요? 이유가 뭐예요? 6개월 뒤에 조건 없이 풀어줘야 되니까. 네. 그럼 이게 10일밖에 안 남았잖아요. 네네. 그러니까 이제 조건을 붙이려고 아. 집에 구금하고 그다음에 윤 대통령이나 다른 사람 못 만나게. 그냥 10일 뒤면 너가 자유롭게 대통령도 만나고 마음대로 다녀도 되거든요. 네. 이건 구금의 연장이 보석이 아니고. 아하. 근데 그 마음대로 다니는 게 좋아요? 그게 다 돌아다니면서 증거인멸한다. 그거 다시 구속될 수 있어요. 그렇다가. 다시 구금 못 한다는 게 6개월. 아, 동일 제목으로는 다시 구속을 못 해요? 그렇죠. 아니 그러면 뭐 다른 혐의 더 추가해가지고 추가 구속이 될 수가 있어요. 다른 혐의. 그래서 보석해주면 순순히 받고 그 보증금 1억이 아니고 보험증권으로 하니까 그렇게 해서 나오면 되지. 뭘 그걸 갖다가 근데 민주당에서 거부하고. 싫어하잖아요. 지금 풀려난다. 민주당에서는 네. 어쨌든 그거는 이제 민주당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이 지지자들이나 국민들이 갖는 우려를 표현한 건데 네. 현 제도화에서는 방법이 없어요. 다른 별건으로 이제 구속을 다른 별건 구속을 하지 않는 이상 지금 그건 6개월이 지나면 형사소송법 제도가 그렇게 돼 있는데 네네. 불가피합니다. 그러니까 조건이라도 달아서 석방을 해야지 돌아다니면서 증거인멸하고 할 거 아닙니까? 때문에 그 민주당의 우려는 조금 맥락이 다른 거고요. 네. 근데 어쨌든 본인은 뭐 보석해준다 그러면 그 수용하고 나와가지고 좀 자중하고 조신이 있어야지. 그 내란 일으킨 사람이 그렇게 뭐 조건 없이 자기 석방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겠다. 그게 맞습니까? 국민 1억 법감정에. 보석금은 어떻게 많은 거예요? 적은 거예요? 1억 많은 거죠. 많은 거. 아마 이게 현금으로 아마 그래야 될 보증보험 안 해주면. 근데 그 여인영 사령관 있잖아요. 네네. 그 아버님도 제가 통화를 좀 해봤는데 네. 그것도 이게 고민하고 있어요. 근데 여인영 사령관은 보석 받고 네. 노겠다고 합니다. 왜? 아. 판사한테 찍힐까 싶어서. 괜히 그 보석을 거부했다가 판사가 신기를 건드리면 직권 분양 형량이 올라갈까 싶어서 노는데 근데 김용현 장관은요. 어차피 뭐 무기징역 아니면 주범으로 돼 있잖아요. 그런 거 신경 안 써요. 그러니까 뭐 근데 판사하고 맞서 싸우겠다. 뭐 이리로 가는 저리로 가나 예, 마찬가지다. 이번 기회에 한번
다른 사람부터 판사 심기를 못 건드리는데 김용 장관은 이번에 한번 제대로 맞을 겁니다. 항고됐어요 벌써. 알겠습니다. 자, 이제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민주당 얘기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. 그 이제 김병기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한 민주당이 이제 여당 대표 선거를 뽑는 전당대회를 8월 2일로 이제 결정했는데 두 사람 대결이 가시화됩니다. 이제 정청래 의원은 이제 대통령과 내가 한 몸이라고 출마 공식화했고 박찬대 원내대표도 사실상 출마 선언 안 했지만 뭐 점쳐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당원들 사이에서는 청래파, 찬대파 뭐 이제 시끌시끌하다면서요. 근데 얼마 전에 있었던 원내대표 선거 있잖아요. 네. 그 선거하고 구도하고 결이 비슷한데 두 분 다 이제 친명이었어요. 원내대표 나왔던 분들도. 근데 이제 한 분은 대중성 인지도 이런 걸 강점으로 내세워 친화력 이런 걸 내세웠고 다른 한 분은 상대적으로 그런 건 떨어지지만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의 뭐 비밀병기 그렇죠. 이런 걸 내세웠단 말이에요.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. 근데 이제 그분이 됐어요. 네. 이재명 대통령의 비밀병기. 어떻게 보면 거기 이제 당원들이 손을 들어준 건데 게다가 원내대표 선거인데 권리당원 20%가 반영이 됐잖아요. 저는 비슷한 구도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은 워낙 인지도 높고 또 최고위원도 여러 번 지냈고 또 친명 그 당원들 사이의 지지도도 높고 한데 박찬대 의원은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 체제 하에서 최고위원하고 원내대표하고 자기 어떤 개성이나 이 자기의 어떤 특색을 드러내기보다는 그림자처럼 그 이재명 대표 과거에는 그리고 현재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잘 받드는 이런 캐릭터잖아요. 그래서 저는 박찬대 의원이 출마하면 임기 1년짜리 당대표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대통령의 뜻을 충실히 받아서 당을 관리할 사람이 필요하다. 근데 이런 그 판단이 우세할 것 같아요. 그래서 박찬대 의원이 좀 유리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전망합니다. 네, 박찬대 의원은 그 의원실 방도 이재명 전 대표 시절 쓰던 818을 옮겼대 같은 방으로. 이제는 한 몸이 아니라 방이 여기까지 같군요. 시간 다 됐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정치의 정석 박원석 전 의원 서정욱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잘 들었습니다.